날마다 총애가 더해지니 무당의 말이라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매천야력의 기록이죠. 고려 끄트머리에도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고려말의 신도리 무렵 조선의 진령군과 밀림, 21세기 대한민국, 지금도 만국의 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열린공감TV 역사 강의 한국사 신명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9세기 후반 조선의 비선실세였던 진령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때 우리나라의 비선실세로 상당히 이제 시끄러웠었는데 그때 이 진령군의 얘기가 많이 소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한번 그 진령군의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군자가 여러 모여도 모자라지만 나라를 망치는 일은 소인 하나면 족하다. 조선왕조 500년 가장 한심했던 19세기 만국의 군주 고종 뒤에는 중전 민씨가 있었고 중전의 뒤에는 무당 진령군이 있었다. 조선을 홀린 무당. 조선 역사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왕자에 준하는 군이라는 군호를 받은 무녀 진령군. 진령군에 홀린 그들의 전행으로 조선의 국군은 탕진되었다. 2017년 한국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공식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이가 국가적 규모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했고 각종 이권을 사설히 전행하며 자신의 위치와 자격을 넘어서는 권력을 행사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자, 우리가 진령군의 얘기를 살펴보는데 지금 몇 년 전에 최순실의 얘기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일이 19세기 조선에 있었는데 자, 먼저 여기에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의 상소를 살펴보면 고종실록에 실려 있는 건데 자, 고종 31년 7월 5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자, 지석영의 상소를 살펴보니 자, 신이 전국의 억만 백성의 입을 대선하여 자세히 진술하겠습니다. 정사를 전행하고 임금의 총명을 가리며 백성을 수탈하여 소요를 초래하고 원병을 불러들이게 만들며 난이 일어나자 먼저 도망친 간신 민영준, 인시 세도가겠죠. 자, 신령의 힘을 빙자하여 임금을 현혹시키고 기도한다는 구실로 재물을 축내며 요직을 차지하고 농간을 부린 요사스러운 계집 진령군. 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살점을 씹어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들이 어떻길래 백성들이 이들의 살점을 씹어 먹으려 한다고 지석영은 말하고 있을까요? 자, 한 사람은 귀양을 보내고 한 사람은 문책하지 않으며 마치 아끼고 비호하는 것처럼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풀리겠습니까? 자, 상가건대 빨리 상방검으로 두 죄인을 주룩하고 머리를 도성문에 달아매도록 명한다면 민심이 비로소 상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지석영의 상소 말고 안효재란 분의 상소도 있었는데 역시 상소를 올렸다가 전라도 섬으로 유배가 보내주고 결국은 지석영의 상소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알고 있다 라고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고종은 아무런 대책도 뭐하지 않았다? 세우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진령군의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려면 이모군란 상황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야 될 텐데 1882년 이건 되게 재밌네. 자, 요 해가 우리가 임오년이 됩니다. 자, 임오년인데 자, 임오년에 자, 성난 99인들이 난동을 벌였다. 우리가 이모군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 그림을 가만히 보면 요 지붕 위에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보일 겁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뒤에 누군가가 막 쫓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쫓아가는데
이모군란 당시에 성난 군인들과 이제 도시 빈민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되고 일본 공사관은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제물포까지 도망갔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런 성난 군인들은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궁궐까지 난입하게 되는데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했던 고종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그림을 봐보면 자, 이게 이제 명성황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궁녀 옷을 입고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궁녀 옷을 입고 도망가는데 이모군란 당시에 충주장어원, 그죠? 충주장어원으로 자, 이 명성황후는 몸을 숨기게 되는데 이모군란 당시에 99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명성황후가 궁녀복을 입고 이제 충청도로 도망가게 됐던 것이었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시아버지였지. 무시무시한 시아버지이자 자, 라이벌이었고 고종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흥선대원군이 이 10년 동안의 기억은 아주 훌륭했지만 이 나머지 시간을 갖다가 이 흥선대원군은 아들 고종과 며느리 명성황후와 대립하면서 이 시기가 완전히 우리 역사에서 흑역사가 되게 되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으로 재집권했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였냐 했을 때요. 자, 며느리의 시신을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이모군란 때 중전이 죽었다. 그래서 중전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시신도 없이 빈 관을 가지고. 그럼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나는 장례식을 치렀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니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지? 이 중전 민씨는 충청도 장어원에서 불안에 떨면서 아마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이 명성황후한테 한 무녀가 찾아오게 되는데 자, 그 무녀의 이름이 박창렬이었다. 자, 그러면 이 명성황후가 어떻게 무녀를 만나게 됐는지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 사료를 딱 살펴보면 여기 매천야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매천 황현 선생인데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절명시를 남기고 자, 선비 노릇하기 어렵구나 하면서 절명시를 남기고 돌아가신 걸로 유명한데 이 매천 황현 선생이 쓴 기록이 매천야록이죠. 이 초상화를 딱 보면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고 여기는 책을 들고 있는데 19세기 이 역사를 이 매천 황현 선생이 쭉 기록한 거죠. 다만 이것이 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야사다. 그래서 야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자,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니까 민비가 충주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한 무당이 환궁할 때를 점쳐주었다. 그 날짜가 들어맞자 신기하게 여겨 그 무당을 데리고 환궁한다. 자, 지금 매천야록의 기록이죠. 실제로 이 무녀는 왕비에게 8월에 환궁할 것이다 라고 명성황후한테 얘기했다는 얘기죠. 자, 이 예언이 들이맞았는지 자, 결국은 한 달여 만에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고 자, 그리고 그 명성황후는 그 무당과 함께 환궁하게 됩니다. 자, 이 매천야록의 기록을 계속 보니까 몸이 좋지 않을 때 무당이 손으로 아픈 곳을 만져주면 증세가 줄어들었다. 날마다 총애가 더해지니 무당의 말이라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매천야록의 기록이죠. 자, 50여일 만에 다시 권력을 되찾은 왕비 민씨인데 자, 이 무녀를 깊이 의지했던 모양이죠. 자, 그래서 그의 말이라면 듣지 않는 것이 없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머리가 아파라고 말하면 머리를 만져주고 배가 아파 하면 배를 쓰다듬었다. 중전은 잠시도 그 무녀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왕비가 이 무당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매천야록에 계속된 기록을 살펴보니 마침내 무당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관성제군의 아딸이니 신당을 지어 정성껏 받들라. 관성제군, 삼국지의 영웅 관우를 말하는 거죠. 이 무당은 자신을 관우의 딸이라고 얘기했고 자, 민비는 그 말 그대로 따르고 무당을 진령군에 봉했다. 아, 여기서 이제 그 무녀가 진령군이 되는 거죠. 원래 이 군이란 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왕자에 준하는 군호라 그랬는데 자, 조선의 천민이었던 무녀의 신분으로서 최초로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관우 얘기를 합시다. 자, 삼국지의 영웅 관우를 관왕이라고 하는데 관왕을 모신 묘다, 사당이다 해서 이게 뭐가 될까? 관왕묘 또는 자, 관왕묘, 관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겠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명나라의 제조지인을 기리며 한양 땅에 관우를 모시는 사당을 두게 되는데 명나라에 의해서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묘가 되고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묘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동대문에서 신설동 쪽으로 가다 보면 동묘역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동묘역이 나오는데 바로 이 동묘역이 관우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쪽에 있는 관우의 사당이다 해서 동관왕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두 개나 있었는데 진령군에 의해서 북관왕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북관왕묘.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북관왕묘가 자 명륜동 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륜동 하면 성균관대학 쪽을 말하는 것이죠. 성균관대 쪽을 말하는데 우리가 서울을 딱 봤더니만은 서울에 이렇게 백악산이 있고 이렇게 경복궁이 이렇게 있죠. 자, 이쪽에 인왕산이 이렇게 있고 대학로 쪽에 낙산인데 낙산은 산세가 좀 약하고 자, 이쪽에 남산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주변을 갖다가 이제 도성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겠죠. 좀 더 멀리 가면 이쪽에는 이제 북한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저쪽에 도봉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자, 궁궐을 딱 봤더니만은 요게 이제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 창경궁이 이렇게 있죠. 창덕궁, 창경궁이 있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쓱 가다 보면 이쪽에 지금 성균관대학교가 이쪽에 있단 말이야. 성균관대학교. 창덕궁 북쪽에다가 지금 이제 명륜동 쪽이다라고 이렇게 뭡니까?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관우사당을 만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매천야력의 기록을 계속 봅시다. 결국은 이제 진령군에 봉해진 이제 이 무당은 아무 때나 대궐에 나아가 임금과 민비를 배웠으며 때로는 남자옷으로 단정하기도 했다. 임금과 민비는 그를 가리키며 우스갯소리를 말했다. 군이 되니 믿음직하도다. 자, 이제 이 무녀가 진령군이 됐다는 얘기죠. 조선 최초로 군이란 군호를 받았다. 자, 근데 잠깐 매천야력에서 빠져나와서 북묘 묘정비라고 있습니다. 북묘. 아까 이제 진령군이 이제 관우 사당으로 만든 게 북묘라 그랬죠. 지금은 이 북묘가 없어지고 이 북묘 묘정비는 지금 박물관에 가 있는데 이 북묘 묘정비의 내용을 봤다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와 중전의 꿈에 관운장이 나타났다. 여기서 나는 고종을 말하겠죠. 중전은 누굴 말할까? 민비 명성황후를 말하겠죠. 자, 관운장, 관우죠. 임원년 병난에 관운장이 목숨을 구해줬다. 임원년에 이렇게 나와 있네. 관운장을 위해 사당을 짓고 북묘라 이름했다. 자, 그러면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무당 진령군이 등장하면서 북묘가 만들어지네. 자, 그런데 한 번 더 갑신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갑신년 우리가 3일천하로 알려져 있던 갑신정변이었단 말이에요. 이 갑신정변이 발생하고 자, 이게 자, 급진계파들이 이제 그 사고를 쳤던 것이었죠. 이때도 이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부딪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 당시에 고종과 중전 민씨가 이때도 어디로 몸을 피했다는 거야? 북묘로. 자, 그래서 북묘 묘정비를 봤다면은 자, 고종은 임오년에 관우가 구해줬고 한편 갑신년에 또 한 번 관우가 구해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19세기 조선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19세기 조선. 자, 멀리 이렇게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가 호시탐탐 또 노리고 있는 거죠. 한편 딱 봐도 이것은 일본놈 같고 봐도 딱 중국 사람이네. 근데 이 청나라가 일본의 머리끄댕이를 지금 뭐 하고 있어? 잡히고 있고 밑에는 지금 꼬레아 이렇게 써 있는데 조선 사람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뭘 쓰고 있어? 색안경을 쓰고 있네. 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 사회로 아주 빠르게 발돋움하고 있는데 조선만 지금 뭡니까? 소구경이죠. 안 못 보는 소경이란 말이야. 여기서 조선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제? 자, 이제 일본에 뒤처지게 되고 우리 근현대사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빨리 눈을 뜨고 근대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조선 왕실은 중국 삼국지의 영웅 관우에게 조선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해하기 힘든 풍경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그리고 날마다 궁에서는 구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진령군은 조선의 가장 강력한 비선 실세로 떠올랐고 역시 매천야록의 기록을 보니까
수령과 방백들이 자주 그의 손에서 나왔다. 이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대신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아부하고 진령군에게 아부했다는 얘기죠. 혹은 자매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수양 아들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진령군을 어머니로 불렀다는 얘기죠. 자, 진령군에게 줄을 대면서 탐관오리들이 수염이 하얀 늙은 중신들이나 조선을 이끌 젊은 청년들이나 진령군에 가서 의남매를 맺거나 오라비가 되는 거죠. 자신의 아내를 보내서 자매의 연을 맺거나 또는 진령군을 어머니라 하면서 그 무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매천야락의 기록이죠. 또 다른 기록을 보면 별건권인데 1928년이면 일제강점기가 되겠네요. 거기에 실린 잡지의 내용을 보니까 흥선대원군은 도성안의 무녀를 몽땅 내쫓았다. 자, 그러나 명성황후는 무녀들을 다시 대궐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바람에 도성 안에 어디서나 굿하는 소리가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러분은 조선하면요. 조선을 사실은 저는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선은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4대부들이 조선의 기반을 닦게 되는데 합리적 유교 사상에 입각해서 조선을 통치하려고 그랬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술에 의존하는 이런 무녀들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했던 것이었죠. 자, 철종식의 무녀들이 또 궁궐 안에서 맹활약을 했다 그러는데 대원군이 집권하자 대원군이 무녀를 몽땅 쫓아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명성황후는 다시 무당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은 그림자 권력이 된 진령군, 관우에 따른 끊임없이 푸닥거리와 구판을 벌였고 그때마다 조선의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진령군과 연관된 유명한 얘기가 알려진 얘기 중에 금강산 구판이라는 게 있고 또 한강에서 구판을 벌였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여야 될 쌀을 갖다가 한강물에 던졌다는 얘기죠. 제밥으로. 자, 그러니까 배고픈 백성들이 그 물에 빠진 밥이라도 먹겠다고 뛰어들었다가 한강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또 고종의 아들, 명성황후의 아들이죠. 훗날 순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세자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금강산 1만 2천 복에 쌀 한 섬과 돈 1,000냥, 무명 한 필씩 이렇게 구판을 벌였다는 얘기죠. 이 그림은 18세기 영조 때 겸재정선에 들어봤을 겁니다. 진경산수와 겸재정선의 금강산 모습이죠. 금강산 모습인데 실제 금강산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근데 정선이 이렇게 조그마한 화폭에 다 담아놨는데 자, 금강산 1만 2천 봉을 나름대로 다 뭡니까? 그래도 표현할 건 다 표현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금강산 1만 2천 복에 자, 쌀 한 섬과 무명 한 필, 돈을 올려서 어떻습니까? 그제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런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곳간을 채웠을까요? 진령군의 곳간을 채워나갔다. 결국은 백성들을 먹여야 될 쌀과 수많은 재물들은 진령군의 곳간을 채워나갔고 자, 그러나 진령군의 그 위세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죠. 역사는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자, 진령군의 신통력이 명성황후의 머리나 배는 낫게 했을지 모르지만 조선을 지켜줄 수는 없었겠죠. 명성황후 민비는 비참하게 시해되었고 결국 고종은 만국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더욱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되고 결국 친일 내각 개화파 정부에 의해서 진령군은 쫓겨나게 됩니다. 북묘에서 쫓겨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명성황후는 비참하게 가게 되는 것이고 조선은 허망하게 무너져 가게 되는데 잠깐 이 대목에서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는데 고려시대를 딱 보니까 고려 끄트머리에도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고려의 마지막 개혁군주로 알려진 공민왕이 있습니다. 마지막 개혁군주 공민왕인데 이때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 이때 신돈이란 자가 등장하죠. 배우 손창민 씨가 열연했는데 고려사 반역열전을 봤더니만 나라를 어지럽힌 자는 피로코 이 중놈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도대체 이 잘생긴 배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 신돈하면 공민왕의 승려로서 잘 알고 있죠. 자, 고려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돈의 탐욕과 포악함은 개되지만도 못하니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이다. 그에게 빌붙는 꼴을 나는 차마 보지 못하겠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비선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신돈에 관한 기록을 보니 신돈은 사냥개를 무서워하고 활 쏘기와 사냥을 싫어했다. 또 여색을 밝혀 승려인데 여자를 좋아했다는 얘기죠. 검은 닭과 흰 말고기를 먹어 양기를 돋워왔으며 당시 사람들은 그를 두고 늙은 여우의 화신이라도 수군되었다. 신돈이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오만 횡포 전행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는 피렁고 이 중놈일 것이다. 왕은 그에게, 여기서 왕은 공민왕을 말하겠죠. 왕은 신돈을 청한 거사라 부르고 사부라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국정에 관한 일은 모조리 신돈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니 공민왕이 미쳐가고 있는 거죠. 공민왕이 고려의 마지막 개혁 군주였는데 공민왕이 사랑했던 노국대장공주를 잃고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자, 신돈을 청한 거사라 부르고 사부라 칭하고 스승이라 칭하고 모조리 신돈에게 맡겼다. 신돈은 설법을 듣고 복을 빌려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매번 여자들에게 매번 간음을 하곤 했다. 신돈에 대한 이런저런 상소가 있다 하자 공민왕은 신돈의 간언에 어떻습니까? 넘어가죠. 대사는 나를 구하고 나는 대사를 구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임을 부처와 하늘 앞에 맹세하노라. 사람들이 신돈에 대한 상소가 끊이지 않고 신돈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지만 공민왕은 여전히 그 신돈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망각된 비극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19세기 조선 끄트머리를 살펴봤는데 조선 끄트머리에 명상하고 민비대의 진령군을 살펴봤습니다. 고려 끄트머리에도 나라가 망할 때 비슷한 일이 발생했죠.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진령군은 역사에서 끌어내려졌고 2017년 최순실도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성광호라는 박수무당, 남자무당이죠. 박수무당을 불러들였죠. 이 성광호는 명상황후가 나타났다. 명상황후의 말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고종을 홀렸습니다. 진령군이 끌어내는 줄 알았지만 대한제국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조선의 운명이 걸렸던 가장 중요했던 시기. 조선은 눈을 뜨지 못한 채 무속이라는 주술이라는 전근대성에 갇힌 채 그렇게 조선은 침몰해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 지금도 만국의 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그 국정농단에 차마 현대의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술이 동원되었다고도 하고, 그런데 그 나라를 촛불 시민들이 다시 바로 세우고 국가의 공식적인 절차가 공식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다시금 구판이 벌어지고 있다. 역사는 경고한다.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려 말에 신돈이 그랬고 19세기 후반 조선의 진령군과 민비, 명성황후. 그런데 또다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역사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책임을 이임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졌는지 섬뜩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사족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아간파천한 고종의 모습이고, 이 사진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진인데 지금은 아간파천 당시의 사진이 아니다라고 밝혀지고 있고, 어쨌든 덕수궁 옆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고종은 남의 나라에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서서히 무너져가는데, 자, 지배층들이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있을 때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 민중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로거리에 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단군 이래 최초의 촛불 집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배층들이 말아먹은 나라에, 지배층이 말아먹은 역사에 조선의 수많은 민중들이 모여서 국가의 운명을 지켜내야 된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이런 만민공동회에 이런 갓을 쓴 관료들도 등장하게 되고, 양복 입은 개와 지식인도 등장하게 되고, 한편 패랭이 모자를 쓴 백정, 박성충도 등장해서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면서 대한제국을,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관과 민이 함께했다. 관민공동회. 그래도 조선은 이 에너지를 끝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나 조선은 허망하게, 대한제국은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죠. 조선 독립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고, 이름 없는 의병들과 호남의 수많은 의병들이 등장하게 되고, 자, 또 역시 아주 멋진 드라마였는데, 고종의 비밀요원, 익문사라는 대한제국의 비밀요원, 지금으로 말한다면, 현대로 말하면 중앙정보부 내지는 안기부, 국정원 요원쯤 되겠죠. 여기 조선이 버린 청년, 일본에 가서 낭인이 돼서 돌아오죠. 역시 조선이 버린 아이가 미국에 가서 미군 장교가 돼서 돌아오고, 자, 누군가는 총을 들었고, 누군가는 펜을 들어서 일본과 맞서 싸우려 했던 모습이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물론 더러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위대장 박승환이라는 사람은 자결로서, 자, 상소로 유명한 면함 최익현 선생, 7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을사늑약 이후에 의병을 일으켰고, 그러나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은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서고,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 오만 권세를 누리고 또 갔을 때 나라가 망하고, 그 모든 역사의 불행은 민중들이 져야 했겠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간도로 또는 연해주로, 그리고 저 멀리 미국 캘리포니아, 하와이, 그리고 멕시코까지 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19세기 진령군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키킷 제주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열린 장터에서 두 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